안녕하세요 여러분. 출산을 교육하고 여러분의 순산을 돕는 둘라 로지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출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 자연주의 출산병원과 일반 산부인과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주 정도 됐는데 어느 남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로지아 선생님이시죠? 이러면서 이렇게 불쑥 전화하게 돼서 죄송한데 저희 와이프가 이제 예정일이 아직 남았는데 아기가 크다는 말을 듣고 제왕절개를 잡아왔더라고요. 이 정도면 아기가 큰가요? 유도분만을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39주고 아기가 이제 출산 예정일까지 기다리면 3.8, 4kg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유도분만을 하든가 아니면 제왕절개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병원분만 하는데 말고 자연주의 출산하는 병원에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인천 지역에는 자연주의 출산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분이 어느 병원에 가셨어요. 모 병원에 가셨는데 그 병원 어떠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초산이고 하다 보니 강남에 있는 자연주의 전문 출산병원까지 오기는 좀 부담이 있고 또 지금 이미 39주고 지금까지 뭔가 출산에 대한 공부가 있었거나 본인이 딱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출산해야겠다 하고 출산 계획을 잡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거기에서는 조언을 드리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때 물어보셨던 게 제가 자꾸 그 자연주의 출산병원에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자연주의 출산병원이랑 일반 산부인과 뭐가 다르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멘붕이 왔었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첫 아이를 2011년도에 낳았었는데요. 자연주의 출산병원인 M병원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M병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도 타고 이러면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지금까지도 자연주의 출산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사실 자연주의 출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 방송을 타고 막 그런 이유로 그래도 사람들이 병원에서 하는 일반적인 분만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기를 기다리고 아기가 내려오게 우리가 예정일이 지나도록 기다려줘도 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주의 출산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병원 그리고 좀 큰 병원조차도 우리 자연주의 출산해요 하고 내세운 게 이 세 가지죠. 제모, 간장, 회음부 절개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 제모, 간장, 회음부 절개 없어요에만 그치면 자연주의 출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회음부 절개를 하면 자연주의 출산이 안 되는 거냐? 그리고 또 제모를 하면 자연주의 출산이 아닌 거냐? 이런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산모들이 그 일부 대학병원에서도 자연주의 출산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주의 출산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일반 대학병원이나 좀 큰 병원에서는 사실 자연주의 출산을 내걸고는 있지만 100% 자연주의 출산이다 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렇다면 자연주의 출산병원 그리고 일반 산부인과 어떤 차이가 있냐 그 얘기 먼저 드리면요. 첫 번째는 자연주의 출산병원에서는 기다려줘요. 출산에서 이 기다려주는 포인트가 얼마나 여러 개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출산 예정일을 기다려줘요. 일반 병원에서는 출산 예정일까지 아기가 안 나오거나 예정일을 넘기면 아기가 태변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아기가 너무 커진다 이런 논리를 펴서 이제 산모들에게 유도분만을 권하기도 하지만 출산은 37주 이후부터 42주까지 언제든 낳아도 만삭이에요. 그래서 42주까지 기다려줄 수도 있는데 42주까지 기다렸을 경우에 태반 노후나 아기가 태변을 먹는다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양수양이 괜찮고 엄마의 컨디션이 괜찮으면 아기 기다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출산 예정일이 돼도 마음이 조급하지 않아요. 물론 산모는 어떤 조건에서든 조급하지만 병원에서 이제 유도분만 하자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린다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일단 출산 예정일이 돼도 자연주의 출산병원에서는 마음이 조급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만약에 진통이 오기 전에 조기 양수 파수가 됐어요. 여기서 조기 양수 파수란 진통 없이 양수가 파수됐을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양수 파수가 됐을 때 진통이 있으면 당연히 자연진통으로 이렇게 해서 잘 나을 수 있는 확률이 큰데 양수는 파수됐는데 진통이 없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산모가 병원에 가면 항생제를 맞죠. 그런데 영국같이 정부 지침상 24시간까지는 기다려주고 촉진제를 놔라 이런 지침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양수 파수가 되면 일단 일반 산부인과에서는 일단 촉진제를 먼저 권하게 돼요.
경부가 부드러워지고 경부 길이가 얇아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부가 그 사이에 계속 열려야 출산이 진행이 되는데 양수만 파수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진통은 없고, 그랬을 경우에 진통이 걸릴 만한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강제적으로 유도분만을 해서 진통이 잘 걸린다. 그럴 확률은, 진통이 잘 걸릴 확률은 사실 복불복이에요. 자연주의 출산 병원에서는 이 양수가 파수됐을 때 아기 상태만 괜찮으면 최대한 기다려주고요. 촉진제 투여를 늦추게 되는 거죠. 수가 파수됐을 때 산모들이 왜 겁을 내냐면, 일반 병원에서 촉진제를 빠르게 놓길 원하니까 촉진제 맞고 진행이 잘 안 되면 그냥 제왕절개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산모가 나는 제왕절개 해도 상관없어 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자연분만을 너무 원했는데 양수 파수되고 진통이 없어서 촉진제를 맞았고, 촉진제를 맞고도 별 진전이 없어서 제왕절개를 하면 되게 속상하겠죠. 그게 일종의 트라우마나 이런 자책 이런 걸로 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양수가 파수되고 병원에 가는 건 똑같지만 자연주의 출산병원에서는 훨씬 더 여유있게 기다려준다라는 거, 이게 큰 차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앞서서 촉진제도 말씀드렸지만, 촉진제는 진통이 진행이 되다가 뭐 소강 상태이거나 양수가 파수됐을 때 이제 촉진제 놓는다 얘기를 하고, 유도분만을 할 때도 똑같이 촉진제를 놔요. 유도분만을 할 때는 진통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한번 시동을 걸어보자. 자궁 경부가 열릴 수 있게, 자궁 수축이 올 수 있게 시동을 걸어보자 하는 게 이제 유도분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39주에도 유도를 잡고, 그죠? 좀 빠르게 잡으면 38주에도 잡아요. 근데 아기들이 37주에서 42주 사이에 언제든지 나와도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정일 가까운 시기에 아무래도 나올 확률이 크겠죠. 예정일보다 조금 먼저 한 39주 정도에 낳기도 하고, 예정일에 낳기도 하고 41주에 낳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일반 산부인과에서는 딱 41주까지, 많이 기다리면 41주까지 기다려줘요. 41주까지 기다려주는데, 그 41주도 아기가 굉장히 작았을 때, 굉장히 작다라는 기준은 3.5 미만일 때, 그러면 그 유도분만을 하자라는 기준이 뭐냐, 3.5가 넘으면 일단 일반 병원에서는 아기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아기가 크냐? 아니요, 전 아기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연주의 출산을 하건 일반 분만을 하건 실제로 3.5 넘은 아기도 그냥 잘 낳는 산모도 굉장히 많아요. 잘 못 낳았을 때 그냥 아기가 커서 그렇다, 잘 못 내려왔을 때 아기가 커서 그렇다 라고 이유를 갖다 붙이면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지, 출산 진행이 잘 안 되거나 난산으로 이어질 때 무조건 아기가 커서 그렇다 이렇게 결론 짓기에는 출산이 그렇게 단순한 변수로 인해서 움직여지지는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정일이 넘어도 자연주의 출산 병원에서는 그냥 기다려준다라는 거, 그리고 41주가 넘어도 아기 양수, 태동, 그리고 산모 컨디션 괜찮으면 다 기다려주고요. 두 번째는 양수 파수가 됐을 때 촉진제 놓는 시간을 최대한 뒤로 미룬다라는 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 이럴 때 이제 촉진제를 놓는 거. 세 번째는 유도분만을 굳이 하지 않아요. 유도분만이 아기가 커서, 아니면 뭐 이렇게 커질 테니까 라고, 속골반이 뭐 작을 테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유도분만을 하지 않고요. 출산을 진행해보고 진통이 잘 안 걸렸을 때, 아 이제는 촉진제를 한번 써야겠는데 산모한테 이제 상의를 하는 거죠. 우리 촉진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 병원에서는 어때요? 산모 동의를 일일이 뭔가 명확하게 구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 아기가 좀 안 내려오고 지금 출산 진행이 더디니까 좀 도와드리는 약 넣어드릴게요 하면서 촉진제를 넣는다, 이걸 넣었을 때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설명이 길지 않아요. 그냥 투약을 하죠. 그리고 산모는 무신장 아프게 느끼고, 아 이게 출산이 원래 힘든 거구나, 그러면 이제 무통을 외치게 되고, 이런 순서대로. 세 번째, 무엇을 기다려주냐면 아기가 내려오는 시간을 기다려줘요. 초산 같은 경우는 경부가 다 열려도 아기가 내려오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아기가 시속 1.2cm 올라갔다 내려왔다 고개짓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산도를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경산 같은 경우는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되긴 해요. 근데 초산은 대체로 먼저 열리고 아기가 내려오다 보니, 만약에 이 산모가 경부가 많이 열리지 않은 상태, 약 1cm 정도일 때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그때 산모의 상태나 자궁 수축을 봐서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병원도 있지만, 그냥 입원해라 라는 병원도 있어요. 그때 수축이 이제 착실히 잘 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1cm일 때 입원을 하면 정말 엄청 오래 걸리겠죠. 왜냐면 1cm에서 3cm나 4cm 가는 거는 시간이 길어요.
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전체가 10cm인데 이 앞에 3cm가 열리는 시간이 전체 출산 시간에 저는 한 7, 80%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앞에 시간이 굉장히 길고, 그 길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계속 아프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진통이 잘 오다가 안 오다가 또 쉬었다가 뭐 뚝 끊겼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서 3cm까지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산모는 일단 병원에 갔어요. 그냥 2시간에 한 번씩 계속 태동 검사 하죠. 그리고 와서 내진하죠. 그리고 왜 진행이 안 되지? 라고 이제 기다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미 지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경부가 다 열린다 해도 아기가 내려오는 시간을 또 기다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에서 24시간 넘겨버리면 산모도 지치고 의료진들도 난산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아기가 내려오다 골반에 꼈어요. 이제 수술합시다. 아기 위험해요. 물론 아기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위험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 병원에서는 이거를 더 길게 기다리기가 힘들고 산모도 지치기 때문에 아기 역시 지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박이 떨어지면 무조건 제한적에 가는 거고, 만약에 심박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산모가 저 수술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주의 출산하는 병원에서는 어떻게 아기가 내려오는 시간을 기다려주냐, 당연히 침대에 누워서 똑바로 꼼짝없이 있는 게 아니고 산모를 계속 운동을 시키고, 그리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도 해주고 또 둘러가 옆에서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 아기가 내려오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연주의 출산하시는 산모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자연분만 하는 산모와 다르게 기본적인 공부를 해요. 그 병원에서 하는 출산교실도 듣고요. 제가 하는 그런 출산교실이나 또 다양한 출산교실 내용도 듣고 공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집에 있다가 병원에 가야 돼, 이 정도는 아시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다 아기가 맞아떨어져요. 5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자연주의 출산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아기가 나오기 직전이에요. 아기 머리가, 여기가 이제 회원부라고 생각을 하면 아기 머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기 머리가 이렇게 보이고 나서도 한 2-3시간 걸려요. 물론 경산인 경우는 몇 번 힘주고 그냥 쑥 낳기도 하는데 그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초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힘주기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2-3시간을 봐야 되는데, 이때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산모가 옆으로 누워서 위에 있는 다리를 당기거나 아니면 똑바로 누워서 양쪽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고 분만 호흡을 하면서 계속 수축이 올 때마다 좀 숨을 참고 이렇게 밀어내게 호흡을 시켜요. 그럼 2시간, 3시간 이거 할 때 이때까지 다 진행해오고 이미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이때 힘이 없어서 밀어내기조차 못하시는 산모들도 많고요. 그러면 자연주의 출산은 어떻게 하냐? 일단 이완을 시켜요. 산모를 이완을 시키고, 그리고 잠깐씩이라도 쪼그려 앉기를 하거나 걷기를 하거나 아니면 런지 자세 아니면 엎드린 자세에서 아기가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시간 동안을 기다려줘요. 이거를 일반 분만 방식에서 생각을 하면 아니 그렇게 산모가 열심히 밀어내지 않았는데 아기가 잘 나오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 잘 나와요. 나중에는 심지어 힘을 빼도요 아기가 그냥 이렇게 쓱 밀려 나와요. 힘을 빼도 회원부 사이로 아기 머리가 이렇게 밀려 나올 만큼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게 자연주의 출산 병원이라면, 자연분만 하는 일반 산부인과는 이거를 막 밀어내기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럼 산모가 조금만 힘주면 더 밀어나고 조금만 힘주면 더 밀어나는데, 여기서 만약에 산모가 더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쯤에서, 물론 이쯤까지도 안 가고 미리 회원부 절개를 미리 넣죠. 회원부 절개를 미리 하고 최대한 밀어내는 걸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사실 얼마나 되겠냐 싶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요. 만약에 자연주의 출산을 할 생각이 있다, 혹은 자연분만인데 최대한 자연주의 출산답게 하고 싶다면 병원을 3가지로 알아보셔야 돼요. 자연주의 출산하는 전문병원, 대학병원이거나 큰 병원인데 자연주의 출산을 하는 병원, 일반 분만만 하는 병원,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제가 2번째에 말씀드린 큰 병원인데, 예를 들면 동탄의 제2병원인데 이런 데에서는 사실 이 출산 방식과 분만 방식이 섞여 있다 보니까 밀어내기 호흡은 똑같이 시켜요. 아기가 회원부 사이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을 때 아기가 스스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준다라고 하지만, 일반 분만 방식에 비해서 기다려줄지는 모르지만 자연주의 출산 방식과는 조금은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밀어내기를 하는 거, 이때 산모가 많이 지치느냐, 좀 덜 지치게 이완하면서 천천히 힘풀게 하면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느냐,
요게 제가 큰 차이입니다. 자연주의 출산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과 일반 산부인과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다려준다, 요 포인트가 내용이 참 길었죠. 자, 두 번째 내용은요, 수중분만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물론 수원의 시옷병원, 동탄의 지읒병원 같은 경우 똑같이 큰 병원이고 자연주의 출산도 하는 병원이지만 욕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수중분만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기도 해요. 하지만 욕조가 있는 동탄의 지읒병원조차도 수중분만을 거의 하진 않아요. 그냥 산모가 무통주사 대신 그 욕조에 들어가서 이완하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요. 수중분만은 어디서 하실 수 있냐면, 만약에 조산원에서 아기를 낳는다 하면 조산원에 미리 욕조를 예약을 하실 수 있고, 자연주의 출산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수중분만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산모가 원하신다면. 사실 자연주의 출산보다 수중분만에 대한 로망을 갖고 계신 산모들도 많은데요. 이럴 경우 좀 이완도 잘 되고, 그리고 해외 사례를 보면 자연주의 출산에 거의 한 70~80%의 유튜브 비디오가 다 수중출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중출산을 꼭 하고 싶다 그러면 꼭 자연주의 출산병원 또는 조산원을 가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책임분만인데요. 그러면 의료진들이 나에게 어떻게 케어를 해주느냐. 자, 자연주의 출산병원은요, 거의 1:1 케어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병원이 책임분만제냐 아니냐를 놓고 산모들 의견이 굉장히 갈려요. 그러니까 이 병원이 책임분만제였으면 좋겠어. 내가 37주에서 41주 사이에 언제 아기를 낳든 간에 내가 진료를 받던 의사 선생님이 내 아기를 받아줬으면 좋겠어. 왜 그래요? 내 아기를 내가 진료보던 선생님이 받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건 일종의 안심이에요. 안심이 되잖아요. 내가 쭉 진료를 봐왔고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전문 의사 선생님이 받아준다는 거에 대해서. 하지만 요즘 책임분만제 하는 병원은 많지 않죠. 왜냐하면 산모의 출산율보다 분만하는 병원의 수가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자연주의 출산하는 병원은 어떨까요? 내가 진료받았던 선생님이 거의 받아줄 확률이 한 70~80%는 되겠죠. 어떤 병원은 100%일 거고요. 거기에다가 다른 선생님이 받아주신다 해도 그 선생님이 자연주의 출산에 대해서 이미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혹은 요구하는 출산 방식과 어긋나지 않을 거예요. 자연 분만하는 병원에서 하는 자연주의 출산 방식은 전혀 달라요. 자연주의 출산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기본적으로 조산사 선생님이 태동검사나 아기 위치나 이런 거를 체크해주고 내진을 뿐더러 의사 선생님이 한 번씩 와서 산모 잘하고 있는지 봐주고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좀 운동도 코칭해주고 이런 걸 하고, 또 거기에다가 산모가 원하면 둘라도 같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연분만하는 병원에는 둘라가 없고 그냥 남편만 있어요. 남편은 어때요? 산모보다 더 겁에 질리고 이게 맞나 걱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도 얼마나 좀 답답하고 조바심도 나고 이게 괜찮은 건지 안전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남편도 있었어요. 양수가 파손되고 나니까 양수가 이렇게 줄줄 새는 게 괜찮냐, 아기가 내려올 때 윤활제 뭐 이런 게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산모가 너무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면 그냥 저대로 나올 수 있는 건지, 이렇게 다양하게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많이 지치죠. 왜냐하면 거기는 둘라 투입도 안 되죠. 그러니까 와서 태동 검사하고 아기 잘 있는지 보고 산모 아프다 하면 무통주사 놔주고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한 명 한 명 많이 힘드시죠 뭐 이렇게 따뜻한 말을 건네면서 이렇게 케어해 주기란, 그 선생님들도 사실 너무 바쁜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달에 분만이 400건 300건씩 있는 병원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하루 사이에 많은 분만이 일어나겠어요. 선생님들은 이제 산모 혈압 재주고 그냥 아기 심박 잘 뛰는지 이런 거 내진 요 정도만 해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해주고 체크를 해줄 뿐이지 그 이상을 해줄 수는 없어요. 물론 요즘은 시설이 많이 좋아지긴 했으나 산모가 애 낳으러 병원에 가서 그 병실에 있으면 아무리 가족분만실이라고 해도 굉장히 두렵고, 거기에서 이게 맞는지 뭐 촉진제를 맞자는데 지금 맞는 게 맞는지 의사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더 경직되고 이완하기 힘들고, 그리고 진행이 잘 되면 모를까 진행이 잘 안 됐을 때 재앙절개로 갈 확률도 커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더 자연주의 출산과 자연 분만이 이렇게 다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만약에 내가 자연분만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니는 병원이 있는데 아기가 크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듣거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게 진짜 맞나 라는 싶은 생각이 들 때 저는 꼭 이렇게 추천을 해드려요. 그러면 자연주의 출산병원에 가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진짜 아기가 큰지, 그리고 아기가 커서 자연분만 하기 힘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다니는 병원 말고 자연주의 출산병원에 가서도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최종 판단과 결정은 산모가 하는 거예요. 산모가 의지가 있으면 내가 자연분만을 하는 거고, 아니면 막달이라도 자연주의 출산을 하는 거고, 또 아니면 제왕절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가장 좋은 건 자연주의 출산을 하든 분만을 하든 제왕절개를 하든 산모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주의 출산은 산모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출산이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뭐 회원부 절개를 했다 해서 자연주의 출산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회원부 절개를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연주의 출산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분만 또는 자연주의 출산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병원을 잘 알아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이 병원이 어떤지 잘 모르겠다, 혹은 내가 병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싶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